안녕하세요. 버블한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카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연체 발생 시,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연체가 발생되면 연동해서 체크카드 결제도 막아요. 와,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좀 성격이 다른데, 신용카드 쪽에서 연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체크카드를 막아버려서 사용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26일 날 하나카드가 어제부터 27일부터 연체 카드 이용 관련 정책 획기적으로 좀 변경을 했는데, 과거 연체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들 대상으로 카드 사용 제한 예정을 안내를 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 이용 중 이게 중요한 게, 연체할 경우 체크카드 역시 결제 계좌 잔액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가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체크카드에 돈이 꽂혀 있어도 신용카드 쪽에서 빵꾸가 나면 결제카드 우리가 블로킹 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런 유례가 거의 없었는데, 일반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가 자사의 카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비를 해줘야 이 금리를 땡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열어줬는데, 이제 완전 연동을 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카드론 연체율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카드사들 건전성 관리 방법에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카드사들이 볼멘 소리를 내는 것 중 하나가 수익성 악화입니다. 이게 왜 수익성 악화가 좀 불거졌느냐? 지금 카드론 잔액, 그러니까 카드사를 통해서 대출을 땡긴 사람들 42조 7천억에서 42조 9천억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2,500억 정도 증가한 규모죠. 말이 2,500억이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실이 되고, 부실이 또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거의 파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42조 9천억 정도의 지금 카드론 잔액 자체가 위태위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카드론을 받은 카드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 이거 돌려막기잖아. 카드사에서 돌려막기 하면 진짜 인생 종칠 수가 있어요. 금리 자체가 거의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빚을 저기에 있는 대출로 막아 세워서는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절단 날 수 있다. 그런 경계감을 가지셔야 되고, 대환대출 잔액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700억 이상 늘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금리입니다. 금리. 카드론 평균 금리가 최고 금리가 19.42%, 거의 20%에 육박해. 와, 이거 거의 고리대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한 어떤 이 카드론 금리가 굉장한 압박감을 주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정도 낮춰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줬으니까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볼멘 소리. 결국 이거 반대적으로 또 리액션이 나오고 있죠.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핑계로 해서 일반 가맹점 큰 폭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아니, 수수료율을 낮춰준다고 영세 가맹점 이렇게 선심 쓰는 듯 하다가 일반 가맹점은 그냥 수수료율 폭탄 인상을 하고 있으니 이거 진위 여부가 조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결국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스란히 카드론, 카드사의 대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잠재 성장률 계속 하락하게 만든 주범, 부동산 금융이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건데, 4천조 원이 넘는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줄 말랐고, 가계부채로 시달리는 가계는 소비 여력,
바닥입니다. 1,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세부 현황만 보더라도 뭐 주담대가 1조 7천억에서 3조 5천억으로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은행의 본질은 영업이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대마진 딱 늘려가지고 뭐 고객으로부터 이자 빨대 딱 꽂아서 뭔가 이자 수익을 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 뭐 은행이 이런 어떤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또 뭐 가타부타 할 말도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고객과 윈윈하지 못합니다. 뭐 상생금융 뭐 이런 말들은 그냥 뭐 메뚜기 한철이라고 그냥 살짝 끼워서 나오는 그런 접대 멘트에 가까운 말들이고, 부동산 금융으로 막대한 영업이익 지금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카드사 손실 부분 뭐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해주면서 일반 가맹점은 뭐 폭탄 같은 수수료율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커버치기 위해서 공격적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니. 그러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돈 빌린 차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상황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최근에 강남에 몰린 부동산 금융 뭐 토호제가 딱 풀리면서 30일 단기적으로 블랙홀처럼 모든 시중의 자금들 부동산 금융 쪽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었죠. 이게 재지정된 이후에 자본이 막 또 여기에 몰려 있다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아파트 값이 단군일에 제일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금금리 3년 만에 지금 2%대로 내려오고 있고, 대출금리는 뭐 고금리 상황에서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갈수록 가랭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예금금리 바닥 수준, 대출금리만 뭐 펌프질 엄청나게 할 가능성 높아지고, 이거 고점 아파트 매입 후에 내가 설거지 당했네? 라는 뭐 자괴감이 들 정도로 집값 자체는 자기가 부담한 그 가격대보다 더 딛고 올라설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값 그 가치는 떨어지고 빌린 금리만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거 안정성이 주거 공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영끌의 정체성, 바로 주거 공포에 눌린 자산 해체, 경매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만큼 자기가 지켜야, 기본적으로 이 집이라는 건 지켜야 된다는 어떤 한국 사람의 그 내리에 딱 박혀있는 어떤 본능적 보호 본능 있잖아. 그만큼 자기가 대출 이빠이 뭐 땡겨가지고 집을 무리하게 샀었어도 이거는 내 생명만큼 지켜야 된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있을 건데, 이것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자산 해체 과정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고스란히 지금 서울 매물시장에서 볼 수가 있잖아. 지금 9만 건에서 8만 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거의 10만 건까지 올라갈 가능성 아주 높아요. 지금 강남 상구, 용산구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비강남권은 지금 눈치 보고 뭐 포지션을 딱 잡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매물 풀어야 하는 그런 집주인들의 발을 동동 구르는 심리가 그대로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매물은 아마 심리적 거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0만 건을 분명히 터치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 가격 심리지수, 특히 주택 가격 심리지수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뚝 떨어져 있고, 도저히 뭐 집을 살 여력도 안 되고, 지금 높이 올려친 자기 집값 누가 사줄 사람도 없고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 역시도 주택 가격 심리지수가 31 수준으로 거의 뭐 122에 육박했었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인천도 126에 육박했었는데 지금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 대구는 13에 머물고 있어요. 거의 뭐 이 관망세가 아니라 이건 손절양상이죠. 부산도 마찬가지 1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저에 깔려있는 이 집값에 대한 심리지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시장 역시도 지금 이상징후를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아니 부동산 얘기하는데 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이전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가, 한국 자본주의는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어요. 자본 그 자체가 거대하게 부동산 금융으로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금융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자본시장의 흐름들이 그대로 센터가 됐어. 그래서 부동산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자본의 궤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결착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뭐 외국인이 1,800억, 기관 326억 빠지고 있죠.
2600선 올라섰다고 좋아했는데 뭐 2700선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2500선으로 내려섰다. 결국 트럼프 관세가 폭주를 하는 바람에 뭐 2주 동안 거의 뭐 관세에 대한 입을 띄지 않았던 트럼프가 엊그제 그냥 뭐 25% 자동차 관세 때리자마자 코스피가 거의 그냥 말라 죽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환율은 1466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1467원, 1470원까지 충분히 뚫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대출 파이 줄여야죠.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싸움에 가장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리입니다. 금리. 어떻게 하면 이 금리를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 대출 파이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대출 파이 줄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값이 확실히 내려오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을 고금리로 내가 갈아타서 그 집을 확보한들, 아니 그 집 자체가 올라주질 않는데. 계속해서 한국의 자산 가치, 특히 아파트 시장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2025년 저점의 최적 판단의 그 시기를 제대로 가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많아. 경제위기 경고등 이미 켜졌고요. 부동산 다 팔아서 현금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편법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선수들은 이미 다 빠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뭐 최종적으로 던지는 승부수는 부동산 시장 다시 집값 오른다 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유인력 때문에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또 시장으로 뭐 확대 재생산하는 가두리 양식을 치려고 하는 건데, 이 가짜 시그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본시장의 대변화의 랠리는 지금 ING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가두리, 일정한 가두리를 딱 쳐놓고 건설사, 또 심지어 시행사, 또 은행, 금융권 등등의 모든 이 기관들이 뭐 잠재적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관망세들 유입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또 작업을 칠 겁니다. 여기 딱 갇혀버리면 이제 유턴도 못해요. 유턴도. 퇴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집값 자체가 올라주지 뭐 내가 산 집값보다 더 올라야지 이득이 있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오를 여력이 없다라니까. 그렇게 계속 쭉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부동산원 서울 상승률 보셨죠? 반토막 났어, 반토막. 결국은 집값 자체, 이 폭락론이라는 어떤 전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고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자본시장 보십시오. 그냥 뭐 완전히 박살나고 있잖아, 미국. 미국은 4월 말까지 만기 돌아오는 부채 청산 후에 증시와 가상화폐 올해 말까지 아마 일시적으로 부스트업 할 겁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잘 기다리시다가 고점에서 팔고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2026년 이후가 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모든 자본의 해체와 재편이 본격 시작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통적 한국 아파트 시장은 초토화될 수도 있는 무방비 상태고, 가장 안전한 내 집 마련의 비용 절감, 그 틈새를 노릴 수밖에 없겠다. 구축이 극적으로 가격 떨어질 즈음에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회할 수 있는 3억대 무순위, 이 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검단 이 편한 세상 웰카운티가 나오게 되는데, 5구제곱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3억 8천밖에 안 합니다. 84제곱 5억 7천 정도 하고요. 지금 뭐 여기 5호선 호재도 있고 뭐 인천 지하철 연장선 호재도 있는 그런 어떤 이 교통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7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거의 8, 9억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는 한 3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분양가에 비해서는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단지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도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경천 동지할 일들 아파트 시장에서 분명히 발생한다. 결국 가격 변동성이 단군 이래로 가장 클 가능성 높고, 지금 폭락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서 얘기해보면 지금 상당 부분 자산 시장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시그널은 이미 울리고 있고 무주택자에게는 비상이 아니라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앞으로 지금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 굉장히 큽니다. 금리는 내려올 생각 안 하고 예대 마진 넓혀서 고객에게 빨대 꽂고 있는 은행의 이 영업이익 추구 방식은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출 파이 줄이는 거. 결국 집값이 내려가서 저공비행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을 뚫는 것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